네, 오늘은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학대에 관한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뉴스 속 사건으로만 접하다 보니까 좀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반복되고 있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현실이라고 하거든요. 전문가분 모셔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경은 변호사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언론에서 보도될 때마다 정말 아동학대 큰 사회적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요? 예, 보통 뉴스나 기사를 통해 알려지는 아동학대 범죄들은 극단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아동학대는 언론에 드러날 정도의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4년에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만 5만 건 이상으로 확인되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이 수치는 실제 신고로 접수된 수치일 뿐 신고까지 이어지지 못한 학대 사례들을 감안했을 때 그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야, 이게 수치를 들으니까 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아동학대를 대체 누가 어디서 그렇게 저지르는 겁니까? 예,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을 보면 약 80% 이상이 피해 아이의 부모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머. 그 밖에도 친인척,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직원 또는 학교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나 외부인이 아닌 아이와 가장 가까운 보호자가 아동학대 범죄의 주 가해자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데요. 네. 그 이유를 보면 대부분이 순간적인 폭력보다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에서 꾸준히 누적되는 학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럼 이런 가까운 보호자로부터 일어나는 학대는 주로 어떤 상황으로 좀 일어나나요? 예, 제가 현장에서 보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네. 부모의 과도한 훈육 또는 방임,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종사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 네.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존재를 무시하듯 대하고 행동을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어른들의 스트레스나 분노를 아이에게 화풀이하듯 풀어내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네. 반드시 때리거나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만 학대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아이의 신체와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고 공포심을 주는 행동들도 충분히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신체적 학대는 이 눈에 뚜렷하게 상처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서적 학대는 이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뭐 따로 있는 건가요? 이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신체 발달 그리고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를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부적절한 환경에 아이를 방치하고 소외시키는 방임, 아이를 보호하지 않는 유기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이걸 법으로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네. 행위 내용과 강도, 반복성과 지속성, 아이의 나이와 발달 단계, 그리고 이런 행위로 인해 아이에게 나타난 정서적 변화를 봅니다. 그래서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정서적 학대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자칫 이런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요, 훈육으로 판단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아동학대의 의심 사건은 전후 맥락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들 역시 학대와 훈육을 가르는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사건 중에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3,000번 시킨 부모가 아동학대로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신체적 폭행이 없었는데도 아동학대로 체포된 건 과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정황상 학대로 신고될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고등학생 아들이 한겨울에 창문을 열어둔다는 이유로 창틀에 못을 박아둔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만큼 훈육과 학대의 기준이 아직은 모호하지만 이제까지의 판례로 보면 부모의 의도보다는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과 결과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가 바뀌면서 훈육의 방법도 좀 달라져서 그런지 과한 훈육이 학대로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일상적으로 훈육이라고 생각한 행동들이 법에서는 학대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대의 의도가 없이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밀치거나 반복적으로 모욕감이 느껴질 만한 언행을 했다면 아동학대 처벌법상 정신적, 신체적 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